일단에서는 98년도 사업 계획을 우선 이따가 이제 김재성 원문 소타원님께서 호스피스 활동에 대해서 한 5분간 발표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김지선 연타원님은 우리 새삼 어린이 마음공부 그 프로그램 그 학교를 좀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누구죠? 백고범 원무님은 청소년 유문역 공부를 이렇게 더 형식화하고 단회 활동을 통해서 마음공부 자료를 조사하겠다. 장범임 원무님은 이제 에듀케이터로서 더 활동하시겠다. 이런 것을 하시고, 이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김재성 원무님이 발표하시겠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생각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원불교 성업회하고 원학습 코칭을 개발했는데, 여기는 청소년국 새삼매 원남교당 청년회, 강남교당 청년회가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마음 공부는 이제 교사회하고 새삼매하고 합치고 이제 원남교당 청년하고 이렇게 합쳐서 만들었는데, 내용이 대단히 발전됐는데,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학교에까지 보급된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교육혁명을 일으킬 국가적 브랜드로 키울 수 있다. 여기에다가 또 이제 청년이나 어른들에 대한 마음공부 브랜드를 하나를 더 첨가하면 포괄적으로 이제 어린이, 청소년, 청년하고 이제 어른들의 마음공부 합쳐지면 이게 이제 합치면 우리가 새마음 새삼운동이 되는데, 현재 이제 박근혜 당선자가 그 새마을 운동을 부활시킨다고 했고요. 새마음 운동을 옛날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코드가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이제 더 프로그램을 정선을 해서 이제 우리 목표는 이제 박근혜 당선자가 이걸 알아갖고 교육혁명을 일으키는데 활용하자. 이게 목표를 아주 크게 잡아서 여기 전부 이제 막 그렇게 되면 교사의 업무 다 포함되는 거죠. 마음 공부는 교사의 업무, 그 다음에 청년의 청소년국 이렇게 합쳐서 어린이, 이제 청소년, 일반 이렇게 해서 마음 공부, 원학습 코칭, 어린이 마음 공부, 여기 세 개 합쳐 새마음 새삼 운동을 해갖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만 완성되면 그 정부 쪽으로 연결하는 거는 좀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루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목표는 요번에 그 국가적 과제로 해서 새로 새마을 운동 같은 그런 이 마음 혁명, 학습 혁명을 일으키기를 하고, 올해 아직 그 기초 작업을 하기로 이렇게 했으니까 전 원무님들하고 교사님들이 청소년국하고 이렇게 통합회하고 합쳐서 일을 해주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우선 감상담은 백보원 원무님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누가 먼저 하실까요? 98년도 계획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여러분들이 업무 시작하신 분들 대부분 마음 공부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은혜 호스피스라는 저기로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할은 조금 우리 교도님으로서 소외되어 가는, 사그라져 가는 우리 교도님들의 그 열정을, 불씨를 갖다가 댕겨가지고 그 집안에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원불교의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2세, 3세가 감흥을 받아서 그 집안에 맥이 안 끊어지고 원불교가 이제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 안타까운 우리 교무님들이 바쁘시니까 편찮으신 분들을 다 방문하고 관리하고 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단에서도 굉장히 이 호스피스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천주교에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67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걸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그냥 거기에서 감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참 많이 호스피스 교도 신자를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스피스라는 거는 대강 아시겠지만은 말기 환자들을 갖다가 이제 의사들이 이거는 이제 우리 현대과학으로서는 치료할 수 없다
했을 때 거기서부터는 이제 호스피스 케어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때는 호스피스 케어는 고통스러운 이 고통을 갖다가 없애주면서 그 다음에 우리 원불교의 그 청정일념을 갖다 챙겨서 갈 때 그 준비 전도본물에 있잖아요. 그걸 갖다 해주는데 거기에서 우리 교도님들이 계속 일주일마다 2시간 정도만 방문을 해가지고 같이 우리 법도반들을 갖다가 이 청정심 챙기는 것도 그렇지만은 사람이 고통스러우면은 모든 뭐 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수있지 이렇게 놓지 않게 그렇게 챙겨주면서 그 다음에 가족들을 갖다가 그 시간에 쉬게 해주는 거예요. 모욕을 가든지, 뭐 은행을 가든지, 뭐 시장을 가든지 그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책임지고 환자를 돌보고 있을 테니까는 갔다 와라. 그래서 이게 환우보호사예요. 그래서 환우보호사 교육을 갖다가 서울교육부에서 2년 동안 지금 시켜왔어요. 그리고 환우보호사도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부모님이나 그 가족들을 돌보고 있으면은 그 2세, 3세들이 그게 감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성을 우리가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맥을 놓지 않게 하면서 그 환자는 돌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호스피스 고통은 적게 하면서 이걸 돌봐줄 수 있게 우리가 교무님을 갖다가 작년에 한 명을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간호사 교무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간호사하고 자원봉사자하고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었고, 하이원 빌리지에 이제 가정의학 의사 선생님도 오셔서 그렇게 체제를 갖춰가지고 방문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브란스에 3년 전에 그 김 할머니 사건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다 식물인간처럼 다 그걸 저기 하고 있는데 계속 이거 호흡기를 달고 있고 그걸 갖다 몇 년 동안 지속을 하면서 이걸 갖다가 제거를 못한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 할머니가 의사를 분명히 밝혀 놓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많은 사건이 있고 의사들이 절대 그걸 갖다가 제거를 안 하려고 해요. 그 구로병원 사건이 있어요. 구로병원에서 환자 그 보호자의 말을 듣고 그걸 갖다가 제거를 하고 집에다가 기거를 시켰다가 소송당했잖아요, 의사들이. 그래가지고선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전 의료 지시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내 의사를 갖다 분명히 표할 수 있을 때 사전에 이걸 갖다가 다 지시서를 갖다가 기록을 해놓으면 나는 연명 치료는 하지 마라. 현대과학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하지 마라 해가지고 이 사전 의료 지시서 우리 원불교에서 먼저 시작한 이름이 안녕카드예요. 원 호스피스 병원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전 의료 지시서를 갖다가 교도님들한테 서울교구에서는 한 20몇 개 교당에서 이걸 갖다 사전 의료 지시서를 갖다 쓰고 우리 가락교당 같은 경우에는 75명이 사전 의료 지시서를 써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친필로서 주민등록번호 적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접수를 해서 은혜 호스피스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관하고 있고 그걸 갖다가 나중에 사전 의료 지시서를 쓴 사람이다 가족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증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도 이걸 해야지만은 의료공단에서 나가는 돈이 절약이 돼요. 그래서 이걸 실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1, 2차 기간에서 사실은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환자들이 있어야지만은 그게 되게 되는 거예요. 투지자산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걸 못하고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만 찍으면은 이 사람은 사전의료 지시서를 갖다 쓴 사람이다 하는 걸 갖다가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못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호스피스에서만 이걸 하고 있고 천주교에서도 이걸 갖다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어가지고 천주교 교도님들이 나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해주는 분도 있고 또 불교 신자들은 이거 우리 법명이 있어야 되니까는 그래가지고 입교도 시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각 전국적으로 이게 호스피스 회를 갖다 조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라북도 지금 익산하고 우리 저기밖에 없어요. 호스피스 회가 서울에밖에 없어서 서울에서 이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 교육이라든지 이거 사전의료 지시서를 쓰는 거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요청만 하면은 교무님하고 제가 가서 교육도 하고 저것도 쓰고 접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교당이든지 법회 시간에 봐주시라고 하면은 해드리고 강사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법회 끝나고 나서 한두 시간을 갖다가 제공을 해서 가서 이걸 쓰고 또 호스피스에 대한 그런 걸 갖다가 할 수 있게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은 그러면 제가 우리 교무님하고 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호스피스 원무로도 이렇게 사그라져가는 불꽃을 갖다가 2, 3대에 이렇게 다시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원무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포분이 나오셔서 훌륭한 감사합니다. 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감상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주제는 마음 하나와 나비 효과입니다. 그 나비 효과라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단순한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주에 토네이도를 발생할 수 있다는 그 날씨 변화에 대한 기상학자 로렌츠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2011년도 11월 말에서 12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비극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고 안방에다 그대로 둔 채 8개월을 이렇게 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구 학교 폭력 사건으로 해서 부모가 다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2명 학생한테 자기 집에서까지 까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자살한 행동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의 눈물이 가정에서 가장 정말 자신의 어머니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렇게 키워왔던 자기 자식한테 살해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엄마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우리 법이 그 어머니가 아이를 학대하고 체벌하고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여줬더라면은 우리 법이 그 안에서 싹이 텄더라면은 이런 비극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무 서원을 한 것은 상당한 전에 있었어요. 2002년도에 이제 흡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때 마음 공부를 시작을 해서 서투르나마 백성관 언니가 마음 공부에 대해서 귀가 따갑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귀를 틀어막기까지 했었습니다. 나는 마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학교 현장에 가면서 흡연 학생들을 지도를 하면서 금연 수기 공모전에 냈어요. 2달 만에 금연을 실현을 하고 그런데 전국 금연 수기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아서 70만원, 장려상을 받아서 20만원,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아빠하고 완전히 등을 돌렸던 애가 아빠의 차를 타고 가서 수상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연 으뜸학교 표창을 받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부터 제가 이제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도인가 8년도인가에 이제 원무 예비 교육을 받아가지고 만덕산에서 훈련을 받았었어요, 사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원무 지원서를 냈어요. 교당에서는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원무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교구에서 우리 교구장님이 백법원은 대외적으로는 1등인데 단장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니까 교당에서도 저한테 부회장을 해라, 단장을 해라 몇 번을 건의했는데 2007년도 8년도에 제가 학교에서 완전히 아이들 전교생 40학급 1,700명을 대상으로 도교육청 시범학교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완전히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교당 일보다 나는 학교 일이 우선이다. 그래서 나는 청소년 분과장만 그대로 하겠다 하고 제가 단장도 마다하고 모든 직책을 다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원무를 그때를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야말로 그때 이제 이 프로그램을 1년간 아름다운 나가꾸기 뷰티풀 마인드 클리닉이라고 해서 명품 브랜드화 했어요. BMC 교육이라 해서 셀프 브랜드 리더십 교육을 했습니다. 결과가 얼마나 좋았는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 학교에
신입생이 140%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간 학생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를 한 거예요. 나는 우리 큰애가 장곡중학교를 나왔는데 작은애도 장곡중학교를 반드시 보내야 되는데 우리 애가 떨어졌다. 그래서 교육청에 민원이 빗발친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디를 나갔냐면 이웃 학교를 나간 거예요. 당신네 학교는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장곡중학교에 다 뺏기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게 하느냐고 다른 학교 가서 교장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다가 교육청에 민원을 대도 안 되니까 이제 학교장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가 다시 오겠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우리 명품 브랜드는 세계적으로 브랜드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래서 제가 바로 단장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단장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분과장 겸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훈련도 제가 여름 훈련을 못 왔어요. 못 오고 이번에 훈련은 이제 반드시 오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신원 어머니께서 너무 자상하니도 이렇게 일정을 다 안내를 주시고 또 이렇게 장소 변경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주셔서 저는 영광에서보다 여기 변경이 됐다는 것에 더 기뻐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여기 영모연에 모시고 계시고 또 이렇게 또 종법사님을 또 더 가까이 뵐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생각으로 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숙소, 이 중도 훈련원은 제가 원불교 훈련원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먼저 시설이 좋아요. 그리고 숙소에도 보면은 그 수납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창의성을 발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존중받는다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법 중에서도 우리 해상에 1440년 만에 한 번밖에 없는 이런 거룩한 해상이다. 다른 종교하고 달리 쉽게 말하면은 전국 시스템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체인점이 다 있는 거예요. 각 교당은 체인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프로그램에 명품 브랜드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해주시고요. 설법 중에서 교화 부원장님이신 김홍선 님께서 말씀해 주신 쌓을 것이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적공, 불공, 무화. 이 3가지는 쌓아야 돼요. 그런데 쌓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 쌓아놓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호도라고 그래요, 호도. 그러니까 언젠가 필요하니까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청소의 힘이라는 스페셜을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쌓아두어서는 안 되네. 이것이 스트레스를 쌓아놓으니까 암도 바로 이게 쌓아놓기 때문에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우리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적공, 그 다음 불공, 무화는 쌓아야 된다는 그런 설법을 해주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저는 자기불공, 그래서 눈부신 유혹을 뿌리치고 눈부신 유혹을 이기면은 반드시 눈부신 성공이 온다는 경계 하나와 나비 효과가 아니라 경계 하나와 바로 성공이 온다는 그런 신념하에 앞으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단 나와주세요. 탄에서 전체적으로 의견 수합한 것은 아마 나름대로 전부 개성이 있고 해서 대신해서 제가 저의 계획을 발표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금년도 원모활동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것과 잠깐 이렇게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북이 영천교당 교도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가
활동하는 무대는 교단과 학교와 그리고 삼사관학교 요 세 군데에서 장소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당에서는 오늘 아침에도 우사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원모로서 정체성이 내가 정말 확 밑에 있는가 나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좀 심도 있는 우리 법 공부를 정전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다시 한번 다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실천할 계획입니다. 실력을 높여야 되겠다. 두 번째는 교무님을 도와서 교무님에게 어떤 일이든지 이의 달지 않고 지금껏 그래 해왔습니다마는 교무님을 필요로 할 때 항상 응하겠다. 특히 이제 법회나 사축이제 때는 교무님께서 법법과 납자를 꼭 해가지고 같이 하라고 해서 함께 의식도 진행하고 사회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런 교무님께 또 감사해요. 저희들을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고 병행해 주시니까 상당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단장 훈련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듣고 내가 돌아가면 단장 중앙인들을 함께 교무님과 함께 집중 좀 사전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단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조금 일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에서 활동은 교감으로서 선생님들이 출장 가거나 혹은 결근하실 때 보결을 들어갈 기회가 자주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예 미리 약속을 했어요. 저는 진도는 나가지 않겠다. 아이들 인성 쪽에 내가 보탬이 되겠다. 이래서 지난 1년 반 동안 인성교육 위주로 근데 그 프로그램에는 그 우리 예절본을 활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우리 지선님하고 같이 했던 우리 마음공부 프로그램 여러 가지들 활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삼동이 예전에 그 활동할 때 공동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씁니다. 그냥 부려서 쓰는데 선생님들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진도는 안 나가요. 근데 반응이 무척 좋아요. 아이들이 변화가 있고 이상하게 보결 수업 받고 그 다음날 와보면 애들이 선생님 말을 그렇게 잘 듣는데요. 이제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물론 그 마음 일기도 병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명의 그 재작년하고 작년 아주 소외된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라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쏟아진 아이를 껴안았어요. 안고 마음 공부로 또 데리고 다니면서 대안학급에서 할 수 있는 교장 선생님 양해를 구해서 극장에도 데리고 가고 포도 체험도 우리 포도가 유명해요. 포도주 와인 체험도 가고 말 타기도 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성적이 제일 바닥에서 그러니까 지난해 6학년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중3으로 올라가요. 2명이. 그러니까 과락이 없어요. 선생님도 놀랐고 물론 담임선생님이 애썼죠. 저하고 같이 공조를 해가. 모두가 학부모들이 놀랐어요. 그 보내라고 했던 학부모 회장이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도 혹시 문제 학생이나 소위 알고 보면 문제 학생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껴안아주지 못하고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어요. 그냥. 소외되는 아이를 좀 발굴하는데 좀 신경을 써서 계속 한번 소리 없이 한번 지도해 봐야 되겠다. 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제 교사 상대로 작년에 1년 반입니다. 아주 특이한 교사. 교장 선생님들 삿대로 욕을 하고 애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싸우는 그 교사분이 계셨어요. 연세는 저하고 거의 같아요. 50대 후반인데
교실에 교장 교감을 불러 올려요. 근데 교장은 안 가요. 근데 교감은 50회가 넘게 그 교실에 불려갔어요. 제가 자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제가 불공해야지. 그냥 이유 없이 불공했어요. 들어줍니다, 그냥. 아, 그랬어요. 속상했겠네요. 그냥 들어줘요. 근데 그것이 주요했는지 지난 12월 방학 전이에요. 그날도 교장하고 대판 싸웠어요. 참고서를 애들 6학년에서 사주라고 그러는데 교장이 안 사주거든요. 제가 사줬어요. 내가 사준다. 37만 원어치 그 반에 물론 제가 지도했던 2명도 있기 때문에 사주면서 딱 교실 올라오래 가니까 그날은 옆에 앉으래요. 항상 마주보고 갔더니 손을 꼭 잡으면서 나 2월 말에 퇴직합니다. 생각도 안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의원면직이에요. 당신이 교사로서 부적격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마웠다. 그런데 지금도 교장은 밉다. 근데 교감이 너무 어떨 때는 교감이 바보 같더라. 네, 바보 같더라. 저보고 저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조금 더 3, 4년 남았으니까 애들에게는 참 잘해요. 좀 더 했으면 좋은데요. 이러니까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탁 돌아서는데 죄송합니다. 눈물이 팍 쏟아져요. 예, 올해는 이제 젊은 선생님들이 많은데 이제 경청 선생님들의 애로사항 경청하고 입장 바꿔 생각하고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육군 3사관학교는 지금 김종길 교무님께서 예전에 그 좌사님 모셨던 법무실에 계셨던 김종길 교무님께서 단연간에 걸쳐서 염원을 하셨고 저는 좌산 상사님으로부터 10수년 전에 영천에 산다니까 그 말씀을 그냥 건너가듯이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재작년 교감으로 부임할 때 일부러 그쪽 학교로 자원을 했어요. 조그마한 학교입니다. 그 군인 가족들이 오는 남포초등인데 혹시나 여러 가지 정보나 교무님하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돼요. 학부모 회장님이 그 남편이 학교장실에 근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간접적인 전달도 되고 이제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까지는 사병 한 2-3명 많이 오면 5명 이래가 교무님이 띄엄띄엄 가다니 타종교의 방해로 종교는 거론 않겠습니다. 종교 과장이 있어요. 중령인데 그분이 의도적으로 교도도 제대로 없는데 교무님이 왜 들어오냐고 장소도 안 줘요. 그래도 민원을 넣고 해서 교무님이 2-3명 보고 갔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작년에 생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거는 장교 후보자들이잖아요. 경주교당 교도 한 분이 한 명이 생도로 입학을 했어요. 3학년. 이 기적이에요. 1학기에 약 140-50명으로 생도가 풀어놨어요. 10월 달에 좌산 상사님께서 직접 오셨는데요. 그때 좌산 상사님이 오시기 전에 10월 초에 보고가 되기를 최고 210명까지 장소가 책상이 1인용 책상이 55, 55개 있는데 법회들마다 수레로 그 책상을 교무님하고 저하고 옮겨내고 플라스틱 의자를 200개를 깝니다. 모자라가 뒤에 한 10여 명 서요. 그런데도 와요. 신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좌산 상사님께서 학교장을 만나서 그냥 리모델링이 아니고 법당을 짓기로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육군본부에 이게 이제 그 평수나 이런 것이 최종 허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조선대학교 나오신 그 천주교 신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성당은 120-30명 나오던 게 숫자가 들어서 60명, 70명 나오니까 그 밑에 참모들이 첩보를 보내요. 우리 법회 보는 걸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보고가 다 됐어요. 근데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데 이제 제가 원래는 지난해는 양적으로 배가가 됐는데 올해는 질적으로 제 교무님이 법회보는 것도 일반 법회하고는 다릅니다. 시사성 있는 걸 가지고 비디오 영상을 한 30분 정도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우리 교법하고 딱 한두 가지 대조해서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하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을 소감을 발표시키고 하는데, 이제 금년에는, 지난해는 수요일날 종교시간 저녁을 우리 원불교는 못했어요. 간식비가 너무 들어갔어요. 일주일에 40~50만 원 들어갑니다. 감당을 못해요. 교구에서 지원을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근데 원래는 수요일날 밤 공부로 제가 조금 했으면 하고 교무님에게 얘기해둔 상태고, 수요일이 여의치 않으면 일요법회 때 제가 한 1~20분이라도 마음 공부를 제가 맡아서 쭉 한번 진행을 했으면 하고 지금 염원을 하고 교무님하고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법당 신축을 위한 기도는 지금 대구교구 전체 모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가정을 떠나왔기 때문에 항상 처음에 정이 그리워요. 부모님의 정이 그리워요. 그래서 우리 부회장님 여자분하고 저희 식구 또 여자로서 가서 항상 들어올 때 도열을 합니다. 교무님하고 서서 합장으로 손잡아주고 갈 때, 근데 그것이 감상답을 하는 걸 들어보면요, 그게 제일 커요. 그 정을 그렇게, 그래서 원래는 교도님 한두 분 더 데리고 가서 더 특히 여자분을 데려가요. 아니, 그 어머니의 모정을 되게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교무님이 대구교도소하고 청송교도소 두 군데 또 나가셔요. 그래서 건강이 제일 걱정이에요. 저희 가족과 교무님 건강 챙기기. 제 남자분이기 때문에 반찬을 집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육미를 안 잡수지만 그 영양이 좀 충분하게 해서 집사람이 거기 저하고 약속이 돼서 이제 보이지 않게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하기로, 제 원래 원무 계획은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 2단 계획이시고 이제 다 3단 맞습니다. 예, 요즘 사람들 대부분이요 BMW 차 굉장히 좋아하죠. 명품차. 네. 저는 BMW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우리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속에는 풀이를 해보면 B, 바디, 몸, M, 마인드, 마음, W, 말, 몸과 마음과 말이 명품. 우리 그래서 우리도 돌아다니는 인간 명품이 되는 것이 참 멋진 삶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그 내용들이 다 명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훈련하셔도 우리 원무님들 이야기를 하면서 또 분위기 속에서 그 내용 속에서 그때 신심, 공부심, 공심들이 정말 저분들이 명품이 그런 차를 끌고 다니는 것처럼 명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훈련 프로그램 하나하나에도 다 그 깊은 그런 명품의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훈련 내내 인정미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유익하고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법사님 법문 중에 한마음이 되는 것이 대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함께 있는 거하고 한마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 원무님들 또 이 분위기 속에서는 함께 있으면서 한마음이 돼서 더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이제 돌아가서 원무님들
저희 이번에 받은 프로그램을 마음속에 항상 두면서 머무는 곳에 한마음이 되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공감도 잘 되고 소통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좋은 그런 자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어머님 머무르신 곳에 항상 그 대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서로 노력하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3단 발표하겠습니다. 예, 3단 단장 김대영입니다. 3단에서 앞으로 98년도 원무 계획을 논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워낙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다들 개성이 독특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몇 개로 저희들이 나눠보면 지금까지 해온 기존의 원무의 그 4가지 역할, 직장, 단체 교화에 더욱 매진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다짐들을 하시면서 특히 직장 교화에서는 원대병원과 또 원광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최성각 업무님이라든지 남공문 이재현 업무님들께서는 지금 작년에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 큰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주로 지도하는 그 학교에 있는 원창학원 선생님들은 지금의 비공자 프로그램,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더 확산시켜서 이제는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확산돼서 모두 다 우리의 유문형 대조법들이 학교 인성교육의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다짐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도회지에서 살다가 화해리 교장으로 귀농 공무원 한성민 업무님 같은 경우는 거기가 노인들밖에 안 사는데 도시 젊은이들까지 이렇게 끌어들여서 성스러운 인연단, 굉장히 독특한 교화 사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만 해나가면 농촌이 공동화된 이런 것들도 교당 중심으로 교당이 하나의 문화의 중심이 되면서 해나갈 수 있겠다. 근데 굉장히 과정이 너무 어려운 과정들이었는데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넣어가지고 박봉의 공무원이 모든 그런 것들 다 재산 털어넣어서 거기서 살면서 지소까지 대부분 사람들이 도시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시골로 들어가서 집 짓고 살면서 교당, 화요리 교당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받을 점들이 참 많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지금 이따가 이제 감상담 부분이 너무 경쟁자가 많아가지고, 처음에 제가 오기로 했다가, 김정은 모가 오기로 했다가, 다시 구사일생으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정상원 업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왜냐면 감상담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원무에 서원 내고 원무 훈련에 처음 입교한 참여한 감상담을 일단 해줄 수 있다고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성과를 하나의 상징적으로 다들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한성민 업무님이나 최성각 업무님은 너무나 사례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서 저가 원창학원 사실 원광중학교, 원광고등학교라고 하는 원광의 이미지들이 과거의 인류의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항시 삼류 이렇게 익산에서 그랬고 그것이 원불교 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원불교까지도 이렇게 항시 기독교인들에게는 늘 배척의 대상이고 늘 상대심을 가지고 원불교를 많이 경계하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가 유문혁대조를 이용한 마음대조 인성훈련으로 5개 학교가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특히 원광중학교에서 이것들을 귀공자 프로그램으로까지 이렇게 확산시키면서
그 결과 원광중학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변두리에 있는 그야말로 변두리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 학교가 이제는 익산시 선호도 1위 학교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광고등학교가 전라북도 전국의 100대 학교 안에 이렇게 들고 또 원광여고는 전국에서 그 특목고를 뺀 나머지 학교 중에 가장 성적이 우수한 그런 인류학교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원광의 이미지가 이제는 이제 인류. 그리고 원광 이미지가 올라가면 원불교 교화도 그만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 종부사님께서 늘 교사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훈련 때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애들을 잘 가르쳐서 원중에 대한 원광에 대한 이미지가 올라가면 그것이 바로 교화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자신감도 갖고 원광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긍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뭐 더 말씀드릴 건 많습니다만은 그 어머니께서 그 귀공자 힐링 캠프에 참여하시고 그날 이사장님까지 오셔서 그 학생들하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그 함께 하셨던 그 어머니가 이런 그 메신저를 제가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너무도 감사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유치원 행사 이후 아니 그때도 어제처럼 감동적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기주의와 물질주의 그리고 오로지 성적만이 전부인 양 기계처럼 길들여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아야만 하는 현실 속에서 귀공자 프로그램은 확실하게 가슴 트이는 믿음을 안겨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귀공자와 같은 다른 학교에 없는 차별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밝아질 수밖에 없고 이 다음에 우리 아이 밝아질 수밖에 없고 이 다음에 어두운 사회의 밝은 빛의 일꾼으로서의 큰 몫을 감당하리라는 확신까지 듭니다. 어제는 이사장님과 선생님들께 그저 감사의 눈빛만 보내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려 글로 대신합니다. 진정한 참 교육자의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끄시는 이사장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야 모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를 대신해서 꼭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 가득하고 인자한 눈빛을 지닌 선생님들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릴게요. 규진 엄마 올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저희가 만났죠. 그래서 이제 이 글이 너무 저희들이 힘을 주는 글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선생님들에게 이제 제가 이제 메신저로 쏘면서 선생님들 진짜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다. 지금 학교 폭력 때문에 선생님들이 명퇴자가 늘어나고 아이들 다루기 어렵다고 다들 퇴직 막 명퇴 신청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대로만 하면 우리 원광중학교로 애들 몰려오지 않겠냐. 그래서 힘을 좀 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 선생님 제가 10분의 1도 마음을 표현 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아니 10분의 1도 표현 그냥 도대체 어떻게 글을 잘 쓴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게 정말 그 잘 쓰는 글이야 자기는 무슨 대학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 이거를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더 좀 홍보 좀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그렇잖아도 엄마들이 막 이거를 교육감한테까지 이거를 교육감에게 이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왜 다른 학교가 학교폭력이 많이 났더니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원중에서 시작한 이 바람이 그 나비 효과처럼 전국으로 퍼져서 진짜 우리 참 원불교 다니면 유무념대조 유무념대조만 하면 인생 성공 유무념대조만 잘하면은 모든 걸 성공할 수 있고 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 인간관계도 성공할 수 있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전에 우리가 우리 계속 마음훈련 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말하자면 조금 상품화한 것이 현재 우리 귀공자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원광중학교 홈피 들어가시면 귀공자 그 애들 쓰는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힐링 캠프 한 것까지 전부 제가 올려놨어요. 원광중학교 탁 치고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교육청에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혹시 교육감에 바란 글들도 아마 우리 원광중학교 학부모님들 못 말려요. 이런 거 다 올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인성교육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것이 만약에 저희들 프로젝트 내면은 충분히 앞으로 전국적인 걸로 확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사실은 전국 교도들 모임에서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국제마음 훈련은 세운다고 그러는데 막 교회마다 막 320억 혈세를 원벌교 생일잔치에 받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말 자기들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난리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국제마음 훈련을 시켜갖고 국민훈련 시키겠다는 것은 원불교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을 위한 평화롭게 살기 위하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운동인데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시고 이렇게 괜한 그런 질투심 갖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교도님들이 말씀드린 좀 더 힘을 내고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이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자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탈락됐습니다. 아니요. 왜냐면 지금 섞이고 안 된다. 이렇게 오래된 원문은 안 되고 신임 원문을 감상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정말 원무 서원에서 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우리 정상원 원무님께서 감사합니다. 원무 교화단 3단 단장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정상원입니다. 작년 초에 원무 이거를 갖다가 서원을 하고 뜻하지 않게 본의 아니게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작년에는 상반기에는 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하반기 때 이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여기 훈련 와서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 그걸 대단히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 어머님들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당 생활하는 과정 또 교직 생활하는 과정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 이런 것보다 너무 열심히 사시고 제가 실력을 조금 더 이렇게 갖추고 교당 생활 그리고 학교 교화에서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가서 제 자신이 먼저 연마하고 그 연마한 내용을 가지고 교당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훈련을 나게 해주신 그리고 저를 이렇게 원무로 이렇게 해주신 그 교무님들 그리고 선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젯밤에도 어머님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얘기를 듣고 또 오늘도 이렇게 들으면서 항상 다들 똑같은 공감일 거예요. 어쩜 저렇게 끊임없이 열성적으로 사랑스럽게 하고 계실까 감동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영타원 김홍성 교화부원장님 모시고 설법 말씀 받드는 시간 갖겠습니다.